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남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동안의 경제민주화 운동, 재벌개혁 운동은 사실 이제 소수 전문가들 중심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제도 개혁을 외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소수 전문가 중심의 재벌개혁 운동은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잘 되면 좋은 거니까 박수 칠 일인데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보여줬던 그런 가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제민주화 운동은 사실들은 서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천착해서 우리 사회의 뿌리부터 이제 경제민주화를 이뤄나가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나의 문제이고 내 삶의 조건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박수를 받고 더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서민들을 만나고 그 서민들이 겪고 있는 생존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거기서 얻어진 경험과 감각으로 또 국회에 와가지고는 법제도 개선 운동들을 벌이고 하는 방식은 시민단체가 이제 많이 해왔던 방식의 활동이고 또 시민단체들이 정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만일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활동이 이제 정당 내 정책을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시민단체가 해야 될 활동들은 없어질 수도 있다. 아마 많은 활동들이 정당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정당들이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어떤 사회 개혁의 그런 목소리나 지향들을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정당이 해야 될 많은 활동들을 이제 여러 시민단체들이 일정 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이제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세분화된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정당 내에 지금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가 하는 정당의 활동, 그 시민단체 활동들이 정당 내에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활동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민단체들이 정당 밖에서, 정치권 밖에서 어떤 그런 서민들을 대변하고 서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이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벤트성으로 하다가 이제 정리하는 것이라면 역시 또 그냥 옛날에 한번 정당 활동을 하다가 특이하게 이제 하나의 좀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일 그게 아니라 이제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정당 활동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다.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된다면 어떤 새로운 정당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라는 것들이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서민들의 어떤 문제들을 듣고 분쟁을 같이 해결하고 또 거기서 얻어진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국회에 돌아와서는 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선 운동들을 하는 것들이 정당의 이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정당 활동은 이제 국회 내에서의 주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대 정당과 경쟁하거나 상대 경쟁과 정쟁하는 방식의 이제 활동이 주된 게 되다 보니까 그 정당 안에 있는 많은 관료들이라든가 많은 정당원들은 이제 소외되는 별로 할 게 없는 정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근데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국회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 안에 있는 많은 관료들도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정당원들도 참여하고 있고 정당원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이제 많은 그런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적극적인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어서 이것이 만일 이제 정당 활동의 중요한 그 방식으로 정착을 한다면 우리나라 정당이 굉장히 어떤 크게 전환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유수의 그 대기업의 식자재 납품을 하시는 이제 그런 상인들 뿐이셨는데 거기는 이제 특색이 납품을 할 때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납품은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다 그걸 소비한 다음에 가격을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이면 모르겠는데 한 6개월, 1년 후에 한꺼번에 이제 합산을 해서 그 가격을 알려주는데 막상 납품한 가격도 이제 원가도 안 나오게 가격을 통보해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와, 이런 방식의 거래가 다 있나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이 문제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이제 그 상인분들하고 이제 많이
결의를 다졌던 적도 있는데 결국 그분들은 우리는 계속 거기다 납품은 또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김남근 변호사 그냥 개인의 이름으로 한번 좀 쌓아주시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혼자 개인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다 밖으로 드러내고 이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아픔이 있었죠. 또 어떤 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유수의 그 재벌 기업의 그 이 경비 시설들을 이제 설치해주는 그런 이제 협력 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가장 큰 협력 업체 중에 하나셨는데 거기에 특색은 또 그 재벌 모기업에서 어떤 직원들이 이제 희망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성과로 회사를 하나씩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협력업체를 쪼개라. 몇 개로 쪼개서 그 쪼갠 몇 개 업체들한테 그 퇴직하시는 그 대기업 이제 퇴직자들에게 기업 협력업체를 하나씩 맡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가 제일 크니까 그걸 몇 개로 쪼개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그걸 이제 맡겨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거세게 저항을 한 거죠. 몇 개를 쪼개주고 또 남아서 했으면 계속 그걸 그 뭐 불평등하지만은 불공정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당하다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이 회사는 앞으로 모든 거래를 끊어버린다. 결국엔 경영권까지 아예 다 이제 뺏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 직원들한테 망할 회사니까 여기 있지 말고 앞으로 퇴직하는 직원들이 새로 만드는 이제 그 협력업체에 전부 다 가라 그래서 부당 스카우트 행위들도 한 것이고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막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했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 법원이 어떻게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게 좀 올바로 해결이 됐다면 뭐 정당이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실관계를 파보려고 그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조직들이 여기 불공정 행위가 있었지 않았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들을 갖고 아마 법원에 가서 이미 다 확인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재판을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가불관계 운동들을 보게 되면 그 을지로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법적 분쟁을 하게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사용자 측이 법원에 가는 것도 원하지 않잖아요. 자기들과 직접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진짜 10년 만에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진짜 억울하지만 을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잠시 한 1년간의 우리 사회에 잠시 보여준 그냥 일회성의 이벤트이고 다시 또 뭐 한 내년부터는 가불관계 잘 밖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드러내더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홀대받고 경시되는 그런 또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사실은 뒤늦은 활동이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런 활동이 사실은 한 10년, 20년 전에 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빨리 변화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뭐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의 해석으로도 우리 사회의 개혁이 요구하는 무슨 토지공개념이라든가 경제민주화라든가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다 서구 유럽의 선진적인 헌법을 보고 우리나라 헌법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창조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 경제를 그냥 자유시장 경제라만 그러지 않고 서구 유럽처럼 그런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필요하면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그런 사회복지라든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 정책을 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다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구 유럽의 헌법 체계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얘기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시 내용인데 그걸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우리나라 경제가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면 뭐 팔짝 뛰면서 그런 걸 굉장히 이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사회적 경제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학을 뜨시는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죠. 우리나라 헌법도 다 마찬가지로 세계 보편적인 다 그런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수많은 어떤 사회적 그런 투쟁과 혁명과 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아졌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이념들이 다 우리 헌법 쪽에 다 들어와 있고
그 세계적인 보편적인 이념은 시장 자율에 다 맡겨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져도 그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또 국가가 책임지고 개입을 해서 정당들이 책임지고 개입을 해서 그런 빈부격차를 줄이고 또 그런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헌법은 문제가 별로 없고 이제 권력구조상에 뭐 이제 그렇죠. 아니면 헌법에 아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뭐 행정부나 입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입법부나 행정부에 있어서 헌법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옆에서 이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야 될 정당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헌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 단계에서는 이제 몇몇 대기업들을 잘 키우면 재벌 그룹들을 잘 키우면 이제 그게 선순환 구조의 역할을 해서 관련 이제 협력 중소기업들을 키우고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하는 이제 그런 경제 구조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경제 구조가 됐느냐면 이제 그건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의 경제였는데 우리 경쟁하는 국가들도 많이 커졌어요.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와 있는 상황이고 뭐 그 닉스라고 얘기하는 뭐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또 신흥 강국들도 뭐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만 그렇게 빠르게 수출 성장률을 이제 빠르게 하면서 그런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경제 성장은 이제 어려워졌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OECD 선진국처럼 어느 정도는 자기네 국내 시장들을 탄탄히 키우면서 이제 가는 이제 경제 성장이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서 가장 문제는 이제 경제 양극화인 것이죠. 그동안 IMF 이후에 한 15년의 기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많은 소득들이 기업에 집중이 됐어요.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뭐 대출 받을 필요도 없고 뭐 몇몇 그 대기업들은 무슨 300조 뭐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들을 그룹 내에 이제 그 유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점에 비해서는 이제 뭐 근로자라든가 특히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그래도 상당한 중산층이었는데 급속하게 이제 빈곤층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산층들이 빈곤층화되고 있는데 소득은 줄어들지만 소비나 생활 수준을 줄이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빚을 내서 이제 이걸 메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속하게 가계부채가 천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정부도 이제 이 변화되는 것을 쫓아가지고 그럼 부가 많이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호소해서 그걸 세금이든 어떤 그 뭐 가불관계 경제 민주화 어떤 시스템의 구축이든 그게 어떤 근로자라든가 뭐 중소상인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또 만들고 또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그걸 복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소외되어 있는 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의 탄탄한 어떤 복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수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그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우리 사회가 IMF 이후에 이제 한쪽이 어떤 이념적으로 경도돼서 소위 이제 미국식의 신자유주의적인 원리, 시장에 맡기자, 뭐 시장에서 결국은 다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환상에 너무 좀 쫓아갔던 게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신자유주의, 시장행 자율에 맡기자라는 것들은 재벌이 그런 자영업자들의 아주 작은 시장까지 다 독식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됐고,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이제 안정적인 중산층의 주의를 갖기가 어렵고, 비정규직의 불안한 어떤 근로자유주의와 낮은 소득으로 다 전락되는 이제 그런 좀 그 안타까운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다시 또 이제 그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뭐 천조의 가계부채 위기, 그다음에 국가 재정도 이미 정부 부채가 517조 원이고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000조가 또 넘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거대한 어떤 위기가 눈앞에 좀 닥쳐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뭐 그래도 저는 10여 년 전, 한 15년 전에 제가 이런 어떤 가불관계 문제, 민생운동이라는 것들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뭐 그런 민생이니 이런 개념의 시민운동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 해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민생희망본부라는 민생운동을 하는 단체가 처음 만들어졌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정당에서도 그런 민생희망본부라는 걸 만드는 정당도 있더라고요.
또 저희 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도 그 당시까지는 없었던 뭐 민생경제위원회와 같은 이제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하고 이제 많이 달라진 건 이미 뭐 많은 후배 변호사들이라든가 많은 후배 활동가들이나 많은 이제 후배 전문가들이 이런 구체적인 어떤 민생 문제 운동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저변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보다는 뭐 우리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나 시민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다가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이제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김남근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그 서민들은 굉장히 드물고 우리도 그러면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싸워 나가는데 도와달라라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에 있어서도 이제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찾아가면 그런 뭐 구체적인 그런 민원성의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는 주로 큰 거를 해야지. 그러던 국회의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책임의원제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민생 문제 하나씩 맡아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뭐 어느 때보다도 이제 우리 사회의 이런 위기, 그동안의 어떤 문제들을 한번 개혁하고 전환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저는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게 정당이 되든 아니면 뭐 정당 밖에 시민단체와 정당이 연대하는 그런 형태가 되든 그런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 가지고 모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개혁의 지향점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후배 좀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뭐 변호사들이 저희가 하던 활동들에 좀 더 전면적으로 많이 좀 나서주면 저는 주로 좀 많이 좀 더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